모든 화폐는 반드시 영원이 됐습니다. 반드시 망해요. 제가 이유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투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테크 이런 거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은행에다 그냥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맞다. 영화 베테랑에도 보면 황정민 씨가 집에 가서 남자는 재테크, 대출 뭐 이런 거 모르는 거다 이러는 씬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반드시 망해요. 제가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가 얼마죠?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1% 받죠. 1%. 뭐 많아도 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떤가요?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과자 동물원이나 뭐 이런 과자 한 봉지에 50원씩 주고 사 먹었습니다. 지금 과자 한 봉지에 1,000원, 2,000원 그냥 넘잖아요. 20배, 40배. 이렇게 오르는 동안 은행 이자로 1%씩 넣어두면 여러분이 원래 통장에 쌀 100가마 살 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실제로는 계속 돈이 모일 거예요. 1%씩 받아서 다음 연도에 101만원, 102만원.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쌀을 100가마 살 거를 102가마, 103가마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쌀 100가마 살 수 있었던 돈이 50가마, 20가마, 10가마밖에 못 사는 돈이 되는지. 물가 상승률보다 우린 낮은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의 돈의 가치는 내가 조금 몇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재테크 안 하면요,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가 상승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벌어들인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땀의 결실이 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폐라는 걸로 가지고 있다고요. 화폐. 돈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금전 이렇게 나와요. 돈은 금전. 금으로 된 돈이죠. 금전, 은전, 동전 이런 것들이 돈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화폐예요. 화폐. 각국 중앙정부에서 신용,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발행한 거라고요. 전 세계 화폐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화폐는 반드시 영원이 됐습니다. 반드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모든 화폐는 영원으로 수렴한다고요. 왜? 그 화폐를 중앙정부에서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그 찍어내는 만큼 세상에는 돈이 많아지고, 많아진 만큼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락하는 화폐의 가치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진다고요. 근데 그 화폐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죠? 달러를 갖고 있나요? 엔을 갖고 있나요? 위안을 갖고 있나요? 유로를 갖고 있나요? 우린 원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아세요? 원을 가지고 어디 외국에 가서 써보세요. 필리핀에 가서 달러를 가지고 뭘 살 수 있죠? 달러를 가지고는요, 북한에 가서도 살 수 있는데 한민족 항동포라고 하는 북한에 가서 원화는 못 쓴다고요.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 나라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IMF 겪어보신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IMF 때 어땠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좋아요. 우리가 뭔가 부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웠어요. 우리의 원화는 개박살이 났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미국발 금융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잘못했고 미국의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박살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했고 우리나라는 튼튼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원화가 박살났어요. 우리 잘못이어도 원화는 박살나고 남의 나라 잘못이어도 원화는 박살난다고요. 그럼 박살나는 원화에다가 여러분의 땀의 가치를 모두 다 담아서 은행에다가 인플레이션으로 까먹으면서 여러분의 땀의 가치를 까먹으면서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원화로 은행에다가, 인플레이션보다 못한 은행에다가 계속 보관하는 건 100% 확률로 패배하는 길이고 100% 확률로 여러분이 손해보는 길이라고요.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잘 나오는 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노력하신다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라도 재테크를 공부하고 금리를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경매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면서도 내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그걸 등한시하고 밀어놓고 다른 일들에 몰입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바쁜 건 바쁜 게 아니라 분주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느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재테크 공부하셔야 돼요. 금리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 청약,
경매, 주식, 채권, ETF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에 하나씩 책 한 권이라도 사서 조금씩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월급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왜냐면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2억 5천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게 돼요, 사람이. 애들 학원을 더 보내든가 민박집 가가지고 5만 원짜리 잘 바에 50만 원 주고 60만 원 주고 좋은 호텔에서 자게 되고요. 디럭스룸 잘 거 스위트룸 자게 되고요. 코너 스위트 자게 되고요. 계속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고요. 급여 생활자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재테크 안 했으면 돈 못 벌었어요, 저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급여 생활이라는 건 언젠가 끊겨요. 나이가 차서 끊길 수도 있고요. 요새 뭐 사후정이라는 말도 옛날 말이죠. 40대 초반 되면 임원 달든가 나가야 돼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평생 장사 한번 안 해봤는데 20살 때부터 장사했던 그런 빠꼬미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요? 평생 투자 한번 안 해봤는데 이제 와서 투자한다고 책 몇 권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보고 위험한 거 지금 당장 달려가서 여러분 이걸 사십시오, 존버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라고요. 재테크 공부해야 돼요. 1980년도경에 코스피가 처음 생겼을 거예요. 그때 1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지금 몇 포인트죠? 3,300포인트죠. 33배가 올랐어요.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도 100포인트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몇 포인트죠? 14,000포인트? 똑같이 1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 평균에만 여러분들이 투자했어도 물가보다 훨씬 높은 투자가 돼요. 막 어디 가서 코스닥 잡주, 동전주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정말 우량주. 저 어릴 때부터 나이키가 아직도 나이키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 코카콜라가 아직도 코카콜라거든요. 비자카드 그래프 보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째 이렇게 올라가요. 세상에 카드를 쓰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세계 1등은 계속 1등이라고요. 부동산이 사라집니까? 은행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은행에다 넣어놓은 돈 5천만 원 이상 보장 못 받는 거 아시죠? IMF 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뱅크런 일어난다고 은행 닫아놓고 내 돈 찾겠다는데 내 돈도 안 주고. 은행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멋모르고 막 투자를 해서 망했다 쳐요. 그 망한 것도 스토리가 되고 망한 것도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그걸 팔아먹을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사주고 있어요. 망한 거 전자책으로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마이너스가 낫다고 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여러분 100%로 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해서 망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공부를 7년 하세요. 10년 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0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오래 걸렸을까요? 아, 난 10년 동안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라는 말에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7년 공부하고 3년 만에 부자 되면 어때요? 5년 공부하고 5년 만에 부자 되면 어때요? 공부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본다면 위험할 거 딱히 없어요. 이미 시장에 위험이라는 것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통제 가능한 위협들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에 돈 엄청 많이 썼어요. 전 학사반도 4개인가 되고요. 복수전공 2번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나오면서 복수전공하고 사이버대 가면서 복수전공 또 하고 거기에다가 저는 경매 같은 것도 웬만한 경매 교육기관에서 제가 안 받은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식 공부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온라인으로도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해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투자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는데 조금씩 돈 집어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들어가야 공부가 되거든요. 돈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쳐다보게 된다고요.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 알죠? 돈 조금 넣어놓으면 계속 보게 되는 거. 아, 내가 돈이 들어가 있으면 공부를 하는구나. 물질 있는 곳에 마음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 유튜브 이제 시작했는데 유튜브 경험자들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동안은 구독자가 아예 없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재테크 똑같아요.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적 안 오르다가 어느 날 팍 오르죠. 재산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부자의 길로 가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반투였습니다.